저에게 하나님이란 연고 같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연고로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연고 같은 존재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제빵사라고 생각합니다. 반죽 하나 갖다가 여러 가지 빵을 만들면서 혹 우리의 인생같이 여러 가지로 빚어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에 따라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빵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부부가 나오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제빵사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경기 파주에서 베이커리 운영하고 계시는 김남중, 김보경 집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유, 그 유니폼도 잘 어울리시고 빵 냄새도 막 되게 많이 나고 큰일인데요. 아주 먹고 싶어서. 푸짐해요. 빵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네. 다른 곳에 나누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지역 독거 어르신들한테 예.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음,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아들도 예. 이렇게 있지만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취약계층이지만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으로서의 선별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만든 빵을 직접 전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도 힐링이 되고 예. 또 그분들도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 주니까 기쁨을 얻으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도 행복을 얻고 음. 예, 그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실 때부터 저는 닮으셨죠? 알아봤어. 아니 우리 느낌도 딱 닮으시고 들어오시는데. 듬직하시고. 야, 지금 장애우들한테 그 빵 만드는 걸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이 빵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나요? 네, 변화가 일단은 장애우가 그러니까 어떤 장애우예요? 지적 장애우?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음. 자폐성,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가리키던 계기도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8평에서 아주 작은 빵집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8평의 작은 빵집에서 예.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왔었는데 예. 빵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 어눌하고 이런 면이 보였어요. 예, 처음 온 애가? 네. 오. 그래서 근데 장애 등급을 받거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또 등급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장애 등급은 없던 아이였는데 예. 아이가 굉장히 맑고 그리고 저를 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독거 노인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엄마는 일찍 할머니? 이제 할머니께서 아니 남자분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예, 예. 친할아버지께서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는 이미 이제 가출하시고 네.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잘 따르더라고요. 아이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빵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를 좀 어떤 인생을 좀 전환시켜 줘야 되겠다고 우리 부부끼리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빵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군대 안 가면 바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 면회 좀 왔으면 좋겠다고 사장님 보고 싶고 자기네 중대 아이들도 소개해주고 중대장님, 소대장님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한 20일이나 15일 후에 가겠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예. 아이가 사망했다고. 어?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애가 사망을 하게 됐냐 그러니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눈물로써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됐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그때 제가 빵을 만들면서 이 아이를 잘 못 잡았다는 것이 조금 슬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군복을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군종이시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군부대 이제 교회에다가 제가 빵을 그리고 케이크를, 생일자 케이크를 전달하고, 또 저희 와이프도 아까 미술치료사니까 그런 어려운 병사들에게 무료로 그러셨구나. 그 이제 관심 병사들 있잖아요. 자살하고 싶어 하고 탈영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봉사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빵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씩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 하면 그 아이들이 일단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부모님의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모들도 우선 내보내는 걸 굉장히 염려하시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세상도 있는데 네. 부모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 의견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염려와 불안 때문에 네. 그러는데, 맞아요. 그 한 아이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최북단에 있는 파주예요. 오리지널 파주. 그래서 이제 군사 지역이고 군사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시골에다 그 개발도 안 되는 데인데, 그 파주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진짜 멀어요? 네. 깊은 깊은 산속에 산속에. 사시는군요. 그래서 정말 오지인데 거기에까지 이제 버스를 예. 제가 타갖고 보내라 혼자.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또 저희가 종점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탈 때도 그러네, 보내주고. 종점이면. 예. 네. 네. 근데 처음 시도하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태까지 엄마 손잡고 다녔던 아이를 그렇게 엄마가 한번 버스 태우고 나서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장애 오니까 과보했지. 뭐. 네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까지도 다 그렇게 혼자 네, 타고 오고, 고등학교 돼 갖고 처음 3학년 돼서 난생 처음 버스를 타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해요 지금은? 네, 네. 그게 그들의 발전이고, 또 믿는 집사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또 금촌에서 서울 옥수동과장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와, 거기까지. 예, 지하철을 타고 애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희한테, 그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처음 얘기를 하게, 보내놓고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울으셨겠어. 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럼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그러시네요. 두 자, 분이 그래 두 분 어떻게 예. 만나셨는지.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난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서로 거울 보는 듯한 생각. 아유, 아닌가 그러지는 않았고.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참, 그 저희 민박집을 제가 파리에서 이제, 파리에서 민박집을 예, 민박집을 하셨어요? 했어요. 파리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예요. 이것도 인터내셔널이네. 예. 예. 프랑스 파리에서 예. 그 민박집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 오는 기차, 거기 이제 기아드 이스트 역이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삐끼를 갖고 이제 픽업을 나간 거예요. 이제 한인들이 이렇게 한인 민박집이니까. 손님 네. 맞으려고. 목욕하러. 예, 예, 예. 어. 그때 이제 나 우리 삐끼를 이제 프랑스 말이 그랬네. 갑자기 무슨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 예.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를 픽업해 와서 이제 저희 민박집에 묵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별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한눈에 반했다, 뭐 그냥 어떤 예쁘다 사람이 이런 거는 왔구나.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진 거기는 또 않았어요? 왜 예. 거기는 프랑스는 왜 가셨?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예, 유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착하게 잘했으니까 여행을 한번 하고 와라.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돈 벌어 사면 되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 그래서 네. 여행 도중에 이제 그 파리 그 역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그 미수 선생님하고 그 지금의 현 아주버님을 뵌 거예요. 웬 삐리리가 와서 예, 그죠? 와서 예. 저 숙소 있어요. 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함께 동행했던 그 언니한테 무섭게 생겨서 가기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 언니 그랬더니 예, 그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 가보자 믿고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이제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미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예. 저를 보더니 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을 참 마음을 가니까 들켰어. 네 가니까 요 그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서로 관심도 없고. 예 없었었어요. 근데 처음 봤는데.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남편은 교회 다니셨고 네, 네. 우리 부인은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고. 집안이시고. 네. 그럼 결혼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상 그렇게 별로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별로 마음에는 없었는데 자꾸 좀 붙더라고요 저한테. 에이. 또 이런 경우도 별로. 아 그래서 에이,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래요? 아, 네. 그 제가- 이유는 예. 네, 본인은 막 열심히 뭐 카사노바처럼 살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순수함. 두 번째, 그다음에 뭐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그 두 가지가 딱 제 마음에 꽂혔었어요. 단지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진짜? 네. 가기까지? 네, 결혼하자고. 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모님들한테 마음이 비스럽거든요. 아, 부모님은 반대하셨구나. 네. 왜냐하면 환경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음. 학벌도 음.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딱 두 가지. 그 사랑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란 생각도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들면 제가 어떤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 남편을 사랑과 그다음 그 사람의 순수함, 그다음 그 사람의 부지런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그 사람의 순수함만 보고 지금까지 왔다. 근데 그 중간에 그 믿음이 깨졌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어머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어머님이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길 때는 믿으셔야 된다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감 눈물이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사셨나요 그때부터는? 네. 동거? 네. 그래도 그냥 좋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인정을 했습니까 그때 그러면?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언제 인정했어요? 아이를 놓고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예,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참 보고 싶었었어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냥 안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만 했었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어도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사위로? 예, 왜냐면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제빵사지만 뭐 보기에는 그렇게 정말 화려하거나 그런 직업이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저보다도 더 신뢰하고 김서방 그럴 사람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빵 기술을 그러니까 파리에서 배우셨나요? 네. 그러셨고 제대로 배우셨네.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재즈 피아노 하러 간다고 갔는데 예. 재즈 피아노. 네, 그 이상하게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저 나름대로 그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빵. 예, 빵을 시골에 살면서 빵도 그 나이 동안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못 먹은 것도 있지만 환경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빵을 배우게 그리고 그 비싼 학교까지 가게 해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뭐 저 재즈 피아노 손가락 이렇게 연주하는 거나 반주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 동작은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손도 잘 아직 안 굳어서 그 피아노도 가끔 잘 치시고. 치고 예, 연주도 하고. 색스폰도 네. 피아노도 야, 음악과 네. 미술과 음식이 있네요. 거기 네. 가면 멋지네. 네. 그래서 빵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불교 집안이셨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부딪힘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집 있는 데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이렇게 나가는데 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를 막냐? 그러니까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시골이라고 그래도 지금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코를 막냐 그러니까 이렇게 코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인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적인 냄새 맡기 싫다고. 네. 부인이 그 예. 정도셨어요. 예, 그래갖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 전제에 드렸던 것 같이 별로 이렇게 와닿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 이거 잘 됐다. 그래갖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갔죠. 일부러 헤어지려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탑을 그냥 연부를 막 외우는 거예요. 크게.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망해갖고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우욕진데도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리까지 가게 되고. 예. 근데 지금은 저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가려고 귀찮게 굴고 저희가 교회까지 왕복으로 72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매일 갑니다. 얼마나 예. 교회가. 자 교회 그다음에 절 결혼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면 교회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다니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또 와이프가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제 점을 보게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거든요. 예. 폐기물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큰 라이브 카페도 해보고요. 근데 그 라이브 카페 할 때 그 저희 주방에 있는 여사님께서 예. 뭐 장사가 잘 이제 IMF 시절이었으니까 다 안 됐잖아요. 그 폐기물 할 때도 그 IMF 시절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분도 점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서 그 유명한 그 물맹두 신이라고 있다고 예. 거길 보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 사장도